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죠. 이달의 부상이라고. 이제 저희가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스포츠에서 사실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부상 얘기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혹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어떤 스포츠 부상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는 코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쵸. 이번 달은 뭔가 다가올 야구 시즌도 있기도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부상을 좀 많이 당했어요. 최근에 많이 다치면서 요즘 이슈가 되었던 게 2025년 시즌에 타자, 그리고 투수, 아니면은 이제 오타니 쇼헤이가 갖고 있는 별명인 이도류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그렇죠. 오타니 쇼헤이니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흔하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리 없지만 혹시나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타니 쇼헤이는 이제 흔치 않은 야구계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투타 겸업 맞아요. 선수를 항상 지망으로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야구에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수나 타자 하나로 이제 가는 추세인데 이걸 끝까지 쥐고 싶어서 학생 선수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이걸 지향해왔던, 꿈꿔왔던 음,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25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겪게 된 부상들로부터 오타니 쇼헤이가 2025년 3월 정규 시즌에 투수 또는 타자로 복귀가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근데 이게 왜 가장 큰 이슈냐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하는 그게 있는데 이 큰 문제인 게 사실 여기서 이걸 타임라인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맞죠. 그 전에 저희는 이걸 위해서 사실 저는 이걸 위해서 오타니 쇼헤이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엄청난 팬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부분이 마찬가지. 있겠지만 네, 겉핥기로 한번 쓱 인생을 훑어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투타에 대해서 엄청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둘 다 엄청 성적이 좋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걸 항상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일본 리그에서 뛰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팔꿈치 내측인대에 대한 부상을 얻고, 토미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 수술을 하게 됐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타자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자로서 5월에 복귀를 해요. 5월에 복귀를 하지만 타자로서도 크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와 동시에 무릎에 새로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릎에 있는 슬개골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선천적으로 두 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음, 무릎에 꾸준한 이제 부하와 달리기로 인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2019년 시즌을 마무리하고 2020년 시즌에 돌아와서 시즌을 시작합니다만 크게 좋은 성적을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럭키비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좋은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휴식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짧은 시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 생각에는 재활을 좀 더 빡세게 하고 몸을 크게 올리는 걸 하지 않았나. 원래 잘하는 선수였지만 메이저리그에 오면서 더 이제 파워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때부터 저는 이 오타니 쇼헤이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타자로서 혹은 투수로서? 네, 둘 다 아무튼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처음으로 MLB 세상 최초로 투타 올스타에 모두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괴물이 쾌거를 되었어요. 이루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투수로서는 162이닝을 소화하고 타자로서는 500타석 이상. 그러니까 정규 타석과 정규 이닝을 모두 만족함으로써 투수로서도 완벽한 한 사람, 타자로서도 완벽한 한 사람 몫을 해냈다. 이걸로써 이제 완전히 과시한 거죠. 나는 투타 다 된다. 투웨이 플레이어다. 그렇게 하고 이걸 증명하면서 이제 다저스로 옮기게 됩니다. 2023년. 2023년 이제 옮기고 나서 잘 하고 있다가 8월에 다시 팔꿈치에 부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9월에 팔꿈치 수술을 다시 하게 되죠.
이때 이제 2차 토미존인가 아니면 또 어떤 수술인가 해서 이제 얘기 설랑설레하고 그렇게 시즌을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 2024년 2월 말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 선발로서 타자로 등판하게 됩니다. 팔꿈치 수술을 하고 얼마 된 시간이 아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쇼헤이는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지만 심지어 그 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던지고 타자로 왼팔에 서기 때문에 약간 주로 사용하는 좀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이제 2024년에 선발로 타자로 출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2024년 전체 시즌 자체가 오타니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커리어 하이가 되겠죠. 이때 50홈런 50도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망하던 월드 시리즈 우승을 LA 다저스가 가져가면서 네, 오타니 쇼헤이로서는 정말 엄청난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월드시리즈 2차전에 10월쯤에 이제 도루 과정에서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고 11월에 어깨에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왼쪽 어깨에 다른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만약에 제가 AT라면 지금 현재 그 인저리 차트에는 오른쪽 팔꿈치 재활 중 그리고 왼쪽 어깨 재활 중 이렇게 두 개가 부상으로 나란히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 팀의 선수였다면 그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간략하게 본 부상에 대한 오타니 쇼헤이의 부상에 관한 타임라인이고, 그리고 지금 조만간 스프링 캠프가 오픈되면서 스프링 캠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팀에서 발표한 바로는 크게 이걸 푸시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투수인 오타니는 뭐 4월경이나 그쯤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독이 음, 인터뷰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투타의 약간 장점이라고 할까요? 투수가 안 될 때는 타자로서 일하고 타자가 안 될 때는 음, 투수로서 일하는 이런 약간 체인지 되는 포지션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이미 해왔었죠. 근데 심지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에 이미 팔꿈치 투수로는 아니지만 타자로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고 역사적인 기록도 남기고 했어서 뭔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긴 해요. 아무리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맞아요. 뭔가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선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시즌으로 복귀가 될지 안 될지. 일단은 더 깊이 쇼탄이래. 오타니의 이 복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수술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가고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팔꿈치 수술이랑 어깨 수술이 오타니 쇼헤이가 거쳐온 큰 수술 중 두 개인데 먼저 토미존 수술은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고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들어보신 적 심지어 있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팔을 쭉 폈을 때 몸쪽에 가까이 있는 인대가 나가는데 보통 이 인대가 나가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투수들한테 매우 이제 특정적인 예시가 되는 게 팔꿈치를 외전해서 던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고 아마 제 생각에 첫 번째 수술은 그냥 노멀한 수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맞아요.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있는 다른 인대를 갖다 붙이거나. 근데 아마 두 번째 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강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타니 쇼헤이가 같은 팔꿈치를 한 번 더 다쳤던 거기 때문에 보강 수리를 했다고 이제 특정한 보강술 어떤 걸 했는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그 미디어에서 나온 거는 뭐 하이브리드 설저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본 보강된 토미존 설저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이름이 더 트리플 토미존 설저리예요. 이거는 그 일반 토미존 설저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설저리인데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새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팔꿈치에 첫 번째 레이어로 자기가 다친 뭐 찢어진 인대를 꿰매요. 제거를 아예 하는 게 아니라 실로 꿰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하는 추가된 섬유 강한 끈을 그 위에다가 또
덮어요. 약간 우리가 차에서 시트벨트 매듯이, 그 안전벨트 매듯이.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른 부위에 있는 건강한 인대를 떼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인대를 떼어와서 그 위에다가 또 꼬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구조가 이제 겹쳐가지고 한 인대를 이루게끔 하는 게 더 트리플 토미존 설저리라고 보강된 설저리라고 해요. 그럼 근데 확실히 더 이거는 강도가 네, 좋아지긴 하겠네요. 그리고 재활 네.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생각하는 게, 예, 예, 예. 이게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나뉘어요. 이 보강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안정성이 높아져요. 근데 세 가지의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 토미존 설저리보다 그 회복 시간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17개월 보통 토미존 수술을 걸렸다고 하면 그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그러면은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또는 1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면 단점. 사실 좀 제가 본 사실이랑 정말 다른 게 제가 본 기사들에선 좀 더 뭔가 이 보강술을 해서 재활 기간을 줄였다가 메인 포인트였거든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이게 말이 달라요. 약간.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미디어에서. 보강술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뉴스들 사이에서 보강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단축되었다. 근데 이 보강술 때문에 회복 기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그 뉴스 안에서. 거기서 약간, 아, 이게 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레이어 중에 첫 번째가 자기 본인 다친 인대를 꼬매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의 장점이 그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인대를 꼬매가지고 힐링을 시키면 다른 그 그래프트에서 힐링을 시키는 것보다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런 정보를 보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회복 기간이 빨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싶기도 하고. 그건 뭐 제 그냥 사견이긴 한데. 의사들이 말하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전문의가 말하는 이제 이 수술만 봤을 때는 전체 회복 기간이 아니면 컴피티션으로 리턴 투 플레이까지 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은 맞아요. 사실 외부적인 어떤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적응될 때까지 재활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맞지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오타니는 뭘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제 빠른 붓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좀 더 센 강한 인대를 원했는가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이걸 고민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이미 지금 만약에 복귀를 투수로 하면 지금 시점에 그럼 이미 19개월을 넘어요. 그래서 충분한 재활 기간은 이미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사실 이쯤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재활 기간은 충분히 가진 것 같고 아무튼 그게 이제 토미조 수술입니다. 평온한.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다음 얘기할 건 어깨 수술인데, 어깨 관절경 수술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얘기해야겠네요. 어깨 그런 관절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깨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그란 볼 부분이랑 소켓 부분이 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어떤 임팩트나 푸시라고 하죠. 그 땅을 짚으면서 어깨를 벌린 상태로 땅을 짚으면서 일어나는 그 약간 불안정한 움직임에서 임팩트를 얻었을 때 이 볼 부분, 그러니까 팔 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관절, 그러니까 이걸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좀 접착제는 아니고 접착제는 아니고 뭐라 하지? 이걸 잘 잡아주는 관절에 대해서 긁으면서 이게 임팩트를 줬을 때 이 관절 부분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타니 영상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도루를 하면서 팔을 뺐고 거기서 이제 오는 임팩트가 아마 어깨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서열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방카르트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맞아요. 어느 부분이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상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수술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재활 기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특히 야구 선수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진짜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오타니가
슬라이딩 하면서 손을 이제 바닥에 놓는데 그 손이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 좀 빨리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약간 어깨가 불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무게가 실리면서 어깨가 약간 앞쪽으로 아탈구가 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벤카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관절 와순의 인저리가 커먼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랩이라고 하는 인저리고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벤카르트 리전이라고 하는 부상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게 연골에서 어느 범위가 다쳤냐에 따라 이름이 그냥 달리 붙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랩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기준으로 위에서 살짝 앞쪽, 그리고 벤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인데 관절에서 약간 아래 부분이 다쳐서 이름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봤을 때, 벤카르트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 뭐 리페어를 하거나 아니면 살짝 찢어졌으면 자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리앱을, 그러니까 재활을 하는데, 그 관절경 수술을 했을 때, 보통, 시간이 1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타자와 투수가 그 재활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음. 투수는 어깨를 더 많이 쓰는 직업이고 회전이 많이 들어간 직업이니까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귀도 그렇고 그 투구 연습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타자는 그에 비하면 어깨에 대한 임팩트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활 기간이 평균보다 훨씬 적고 심지어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리턴 투 플레이해서 자기 기량까지 복귀하는 게 투수가 훨씬 아니다 타자가 훨씬 빠르고 투수에 비해서 성공률도 훨씬 높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타자로 복귀하는 게 같은 어깨 수술이어도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그냥 생각해도 그게 맞는 일이긴 해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쌤이 생각하시기에, 회복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재활하고 나서요? 아, 재활을 할 때, 그러니까 재활을 할 때. 회복 기간,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회복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공부해온 환경이 조금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있던 학교 그리고 제가 있던 클리닉 이런 세팅에서는 좀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랑 많이 달랐어요. 저희가 가장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그 고정하는 거,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가장 첫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근감소가 생기는 그 과정이 이모빌라이제 고정을 아니, 하고 나서 아니, 근감소가 생기는 거에 대한 네. 부정적인 효과가 고정을 안 하고 나타나는 다른 임팩트보다 훨씬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정을 해서 안 움직이면 거기 근 감소가 당연히 오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후 이펙트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움직이고 그게 바로 스웰링 감소. 그러니까 부종 감소로 이어지고 음, 그러면 페인이 줄어들고 이 모든 게 움직임을 빨리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기준이다. 라는 음, 게 저희 학교와 저희 그 동네 그 클리닉들의 모토였어요. 좋네. 저도 네.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게 하고, 전 아이스도 그래서 안 하는 게,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혈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아이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아닌가. 2016년도에 나온 이제 연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평균이 11주가 걸렸대요. 경기를 복귀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 full range of motion, 그러니까 완전한 어깨 전방 운동 범위로 돌아오는 걸리는 평균 시간은 5주. 그리고 full external rotation, rotation, 즉 완전한 어깨 외회전 운동 범위로 돌아오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6주. 그리고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는 또 재발료를 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평균 4.8년 동안 관찰한 거를 기준으로 보면 재발률은 9%. 근데 여기서의 이제 페이션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수를 보면 34명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조금 차이점은
미식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베이스볼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제 경기 복귀율이 빨라질 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여기의 핵심은 수술 이후에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키면 경기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단, 제한된 어깨 운동 동작 안에서 가능한 한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회복 기간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선수의 나이, 그리고 뭐 부상 정도의 차이, 아니면은 다른 구조물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음, 이런 거. 그리고 재활 운동의 기간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음. 저 아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까, 네. 네, 고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약간 좀 큰 범위에서 보면 고정을 그러니까 그 깁스나 혹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룰을 두는 것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음, 환자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용기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독려를 맞아요, 하는가가 맞아요. 사실 그 재활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깨 수술에 따라 아니면은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 이게 회복 기간, 경기로 복귀하는 기간이 또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죠. 제가 그냥 트레디셔널하게 티피컬 전형적인 정보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봤는데 투수로서 이제 슬랩 인저리가 만약에 했다고 치고 설저리를 하면 투수는 보통 6개월에서 22개월까지도 걸린대요. 경기 복귀까지. 근데 타자가 슬랩 설저리를 받고 나서는 6에서 8개월 정도. 확실히 확 줄어들어요. 타자는. 그리고 또는 벤카르트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투수는 8개월에서 24개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타자로는 확실히 짧은 6개월에서 8개월. 그래서 이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느 정도가 짧은 거고 어느 정도가 긴 건지. 근데 24개월까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투수로는.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타자로 얼마나 복귀가 가능한지 봤을 때 지금은 수술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2025년 시즌이 3월 27일인가, 3월 18일 날 도쿄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도쿄에서.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했을 때 뭔가 이론적으로는 타자로는 복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몇 개 칠 수는 있겠지만 수술 이전의 퍼포먼스를 시즌 초반에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방카르트든 슬랩이든 타자일 때 뭐 6개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쵸? 단카르트 타자로 슬랩이든 방카르트든 타자로. 6개월에서 8개월. 지금 6개월이 안 됐어요. 그쵸? 지금은 3개월이죠. 네, 1월을, 지금 1월까지는 3개월이죠. 11월에 수술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 4월이 넘어야 된다는 음,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재활의 그 논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네. 그쵸? 그러면은 과연? 과연? 그래서 뭔가 감독이 뛰게 할지, 타자로 시즌 초반부터 뛰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론적으로는 칠 수는 있겠지만, 퍼포먼스가 그만큼 프로 선수 스타터로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 저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시즌 칠 수 초반에. 있을까가 고민인 게, 칠 수 있죠. 칠 수 있죠. 당연히. 칠 수 있는데, 네. 이 재활 일 얘기할 때, 타자가 재활을 한다. 일 얘기할 때, 칠 수 있다가 타자 재활의 그 기간이 아니잖아요. 마운드래. 그 타석에 설 수 있을 정도인 거잖아요. 6개월이. 네네네. 그쵸. 그러면 과연 설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지금 3월에. 음. 심지어 이게 리드 숄더여가지고 저는 그게 또 더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론적으로는 6개월, 8개월이지만, 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시즌 초에는 아마 어디서든지, 투수든 타자든, 음. 어디서든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 투수로든 타자든, 음. 음, 일단 감독이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마 뭐 4월까지는 4월, 5월까지는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아. 투수로서 얘기를 음, 했었던 음, 거고. 근데 투수로서 지금 재활 기간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오타니 쇼헤이가 그 재활 기간을 좀 꾸준히,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야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제 생각으로는 이걸 타임라인을 보다 음, 보니까 그래서 음. 아마 조금 여유를 주고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도쿄 시리즈 그러니까 진짜 고향에 가서 내가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이랑 경기를 뛰지만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아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투수랑 타자랑 가끔씩 헷갈려. 투수로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닝을, 모든 경기를 걔가 오타니 선수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거는 힘들 것 같지만, 뭔가 몇 이닝은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로 마운드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18개월은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네. 복귀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야. 왜냐면 투수 재활도 길었고 타자로 복귀도 지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타자로 복귀하는 게 어깨 수술과 투수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모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언제 이게 가능할지, 이제 시즌 중에서 언제 시점쯤에서는 오타니를 볼 수 있을까? 경기에서. 이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음, 정말 네, 희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3월 도쿄에 네. 투수로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어, 한 번은 던져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게 저도 의아한 게 지금까지 이제 찾아본 정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의아한 건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이전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재활은 충분히 기간은 가졌지만 이론적으로는. 근데 프로 선수인 것도 감안하고 그 같은 팔꿈치를 2번 수술한 거를 감안했을 때 같은 퍼포먼스를 18개월, 19개월 이후에도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긴 하지만 제가 트레이너로서 선수한테 희망적인 제 의견은 뭔가 한 번쯤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도쿄 시리즈에. 그리고 타자로는 뭔가 4월? 음. 4월 정도에는 그때도 풀로 다 경기를 뛸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프로 선수로서. 근데 4월부터는 뭔가 몇 이닝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타니 쇼헤이가 워낙 피지컬도 잘 단련해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료를 봤을 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네. 어, 도쿄에서 만약에 몇 개라도 던질 수 있다. 라는 말은, 도쿄기 때문에 마운드에 올라간다라는 이벤트성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아,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 어, 거기는 생각 안 했고, 그냥 저는 선수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오타니 선수, 그냥 도쿄 시리즈, 그게 도쿄여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아. 네. 근데 근데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다 오케이. 그럼 두 고려하면.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성이거나 아니면 오타니가 필요해서거나. 근데 음, 이미 오타니는 투수가 아니었어요. 다저스에서. 2024년 동안. 그 아, 말은 맞아, 맞아. 투수가 이미 웬만큼 빌드업 돼 있어서 오타니가 필요가 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만약에 이벤트성으로 뛴다. 근데 100%가 아닌 오타니가 도쿄에서 던지는 게 의미가 있나? 사람들은 음, 잘 던지는 오타니가 보고 싶어서, 그냥 오타니가 던지는 아, 게 보고 맞아. 싶은 게 아니라, 잘 던지는 오타니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걸 텐데, 그거를 과연 선수 자체로서 내가 100%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선택은 선수의 몫에 달린 거겠지만 그쵸. 뭔가 특히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이 본인은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을 잘 유지해온 선수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그 완벽한 어떤 기량이나 준비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음, 의미에서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던지거나 치거나 하고 싶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과연 못 말하는 거야 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좀 더 나중에, 저는 3월이나 개막은 어려울 것 같고, 음, 4월이나 5월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많은 야구 팬들이 그러하듯 시즌의 플로우를 보면은 그게 약간 보이거든요. 그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야구를 한 동안 봤을 때는 팀별로 네, 그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름에 약하고, 가을에 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봄에 약하고, 오, 여름에 강하고. 그러니까 팀의 지구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구 오, 시즌이 길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다저스 팬이고 MLB를 계속 꾸준히 봤던 사람이라면 네. 팀의 이 전력에 따라서 오타니 복귀 시점이 얼마나 더 밀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맞아.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안 되겠다. 지금 타자가 너무 약하다. 박맹이가 없다. 팀에. 그러면은 타자 복귀가 빨라질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음, 투수가 갑자기 막 3월에 막 선발 중에 한 명이 막 나가 떨어졌어. 음, 갑자기 내 지금인데 나갔어. UCL 음, 나갔어.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생각으로는 그 지금 메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선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음, 생각입니다. 본인도 아마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음. 아쉽겠네요. 저는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보면. 아, 그래서 뭔가 더 그러니까 기대는 아니고 궁금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음, 이 야구를 봐왔던 사람도 아니고,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이번 오타니 이제 선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새롭게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야구 시즌이. 맞죠. 그래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 좀 처음으로 야구 시즌이 좀 기대가 돼요. 볼 것 맞아. 같아, 이번에. 진짜. 근데 네. 또 이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투타하는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음, 선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와, 바쁘다, 바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게 막 딱히 엄청 막, 왜냐면 저희가 이거 하면서 막 왼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막 이런 막 너무 복잡한 관절. 맞아,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막 헷갈려. 하체를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이만큼 쓰고 이 포지션에서 이만큼 쓰고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복잡시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제가 다시 야구를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된다면 되게 감회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투타 같이 하는 선수를 보면. 음,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2025년 야구 시즌은, 개인적으로. 맞아요, 음, 진짜.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탄탄한 경기를 쌓아온 다저스가 얼마나 잘 할지. 네. 그리고 네. 뭔가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타니 쇼헤이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멀리서나마, 어, 멀리서나마.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타니 쇼헤이 특히 팔꿈치랑 어깨 위주로 해서 복귀 가능성, 시즌 초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좀 더 알아보고 싶고,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특별한 선수 트레이너의 뷰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커가지고, 맞아요. 각자 또 다른 경험이 또 다르고, 뭐, 최소한 음, 지금 두 명이긴 하지만, 그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다름을 들으면서 얘기할 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여기까지.